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영국이 미국에서 시행 중이던 3차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시험을 일단 중단하자 세계가 백신의 안전에 대해 다시 염려합니다. 그러나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중단은 흔치는 않지만 일어나는 일이며 안전한 백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 6피트가 안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방울의 크기나 주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앞섰던 바이든 후보가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후박의 라티노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꾸준히 올라갑니다. 미네소타주 시골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바이든 후보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2016년, 2018년 선거처럼 여전히 헬스케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의 도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의 도움이 늦어지는 데 대한 비난은 공화당에 쏠리는 비난이 가장 많고 대통령이 가장 적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팍스와 인터뷰에서 $1,200 지원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이 밝힌 경기부양책에는 $1,200 지원금은 없고 연방실업수당은 1차 때의 반인 $300로 책정됐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여자 문제로 고소당한 케이스를 맡겠다고 나서서 법 전문가들이 비난합니다. 소송에서 졌을 때 국민의 세금을 대통령이 되기 전 여자 문제 소송 비용으로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협회가 시상 후보작이 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배우와 스토리, 제작진에 백인이 아닌 인종을 포함하는 조건인데 큰 영화사는 여전히 백인 배우들만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케빈 캐버넥이 NFL로 돌아왔습니다. 정식 경기는 아니고 비디오 게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먼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나 백신이 언제 개발되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옥스퍼드 대학과 영국에서 주도하는 것이죠.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하던 그 임상 시험이 일단 알 수 없는 환자가 굉장히 아팠다고 하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중단한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가 그 3차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픽하고 웃었지만 그 뒤에 일부에서는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보고가 나왔는데 다시 거기에도 회의감을 품게 됐고 먼저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그 영국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영국이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까지 오늘 아침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부분까지를 정리를 해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맨 앞에 섹션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의 회사 옥스퍼드 그 대학교가 주도를 해서요. 코비드 19에 의해서 이런 그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미국에서 미국 회사들과 같이 제약 회사들과 같이 했었던 임상 시험이에요. 처음부터 3만 명을 전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목표가 3만 명까지 가기로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임상 시험을 했는데 중단을 하면서 한 얘기는 정말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도 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의학자, 과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Children's Hospital의 백신 그 교육센터의 소장인 닥터 파울 어핏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이오 클리닉의 역시 그 닥터 그레고리 그 폴랜드 박사도 똑같은 문제. 어떠한 종류의 백신이 개발될 때도 항상 중간에 그 중단하는 일, 항상은 아니지만 중단하는 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백신이 일단 중단한다 하는 발표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먼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로 그 올해 안이 아니라 아주 백신이 금방 곧 우리는 곧 백신을 갖게 될 거야. 그것도 스페셜 데이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스페셜 데이라고 얘기한 게 언제인 줄 다 알 거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전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말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백신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힘들어 보인다 하는 게 컨퍼런스 콜에서 한 얘기거든요. 지금 뭐 모데나라든가 파이저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임상 시험을 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어요. 플로리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플로리다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 전에는 아니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선거 전에 나온다고 하는데 파우치 박사는 선거 전에는 안 된다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질병통제국장은 똑같은 입장이죠.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식품의약국장이요. 질병통제국장이 아니라 스티븐 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요하니까 과정을 조금 생략하더라도 빨리 백신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 하면서 한 50% 정도 효력이 있으면 백신에 대한 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식품의약국장의 입장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비교를 하는 게 플루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플루 백신을 맞을 때 어떤 해에는 잘 듣고 어떤 해는 안 듣는 게 한 효력이 40%에서 60% 정도로 보고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의 효력을 50%로 본 것은 그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아무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백신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우리 건강은 어떡하고 나이 드신 분들 또 우리 장사는 어떻게 하고 백신이라도 나와야지 우리가 먹고 살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마구 많은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상시험 자체를 알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에 강조를 해서 말을 합니다. How common is it? 얼마나 이제 앵커가 물어보죠. 얼마나 이렇게 임상시험 하다가 3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이 뭐 평이한 일이냐, 자주 있는 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Is it? You know, it's not uncommon at all. I mean, we see this generally for the most part, but you don't know until you investigate it. It's an adverse event that's related to something else that just happened to have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time that the clinical trial was on. But you can't presume that. You always make the presumption that it's due directly to the actual vaccine or 네, 제일 therapeutic. 처음에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하죠. Not uncommon.
at all. 뭐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대통령과 그 본인 전국 보건연구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나와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백신은 개발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한 얘기는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 같은 부작용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독립적인 그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충분히 알아야지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그 백신이 나오는 과정부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부터 전문가들과 거의 일반 전문가들과는요, 스페셜한 여기에 전염병 전문가나 병리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정도의 관심과 뭐 지식은 그쪽이 훨씬 많겠지만 그런 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백신이 뭐 중간에 임상시험을 중단한다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고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자세히 봐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에 중단이 한두 번 안 되는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 그렇고요.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하나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서 전문가들이 뭐 공학자들과 다 함께 조사를 했어요. 이게 거리 또 그 침방울의 무게 쪼개졌을 때의 그 입자의 구성, 개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랬더니 6피트 안전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침방울이 이렇게 퍼져서 전염병이 전염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1800년대부터 되어 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에 한 번 더 대대적인 혁신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지금 우리가 침방울이 여러 가지 그 전염병을 옮기는 것에 대한 그런 연구는 한 수십 년 동안 변치 않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6피트까지고는 부족하고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럴 것이다 했다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침방울이 가벼워지면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방의 사이즈와 방의 습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방향이 또 확 틀어지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침방울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21피트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연구 결과를 템파베이 타임스하고 또 마이애미 헤럴드 이런 신문들도 다 보도를 했는데 서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달라요. 물론 의학 전문 기자들이 보도를 했겠지만 해서 21피트까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템파베이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빌딩을 뚫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학자, 의학자,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연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언제까지 함께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빌딩 설계한다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그 비행기에 탈 때는 비행기에 타고 나서 지금이야 뭐 손님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6피트 갖고 안전한가 이런 미래의 사업, 개발, 심지어는 뭐 빌딩 착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가 개강을 했는데 이 학교 클래스룸 사이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백신도 그렇고 거리 두기를 해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그 NPR 방송이 하버드 대학과 함께 공동 여론조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4군데에서 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도 소수 인종이지만 인구수가 너무 없으니까 이번 그 여론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비슷하거나 조금 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라티노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그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라티노 인구가 많은 휴스턴 뭐 70% 80%가 뭐 라티노라고 하잖아요. 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 휴스턴만큼은 아니지만 한 71% 된다고 하죠. 그리고 뉴욕이라든가 뉴욕은 73%, 시카고도 63%,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요즘은 그 라티노보다 인구가 좀 적어서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반은 우리 가정에 직업을 잃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는 더 심각해요. 골드만삭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88%의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1차 때 PPP 융자를 받았으면 그거 다 썼다 하는 분들이 88%였거든요. 그리고 2%는 이미 우리가 그 PPP 융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끝났고 모든 것들이 기간도 끝났고 해서 직원들을 감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굿뉴스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굿뉴스는 나쁜 것보다 덜 나쁘다지 좋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의 스몰 비즈니스의 4분의 3 정도는 fully 오픈을 했어요. 4분의 3 정도는. 지금 오렌지 카운티도 교회도 실내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어제 그 티어가 낮아져서 심각한 단계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가 심각해서 그렇지 4분의 3은 완전히 오픈을 했고 이게 4월 달에는 39%밖에 안 됐고 5월 달에는 뭐 더 좀 달랐고 합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기는 있지만 나쁜 뉴스가 더 많은 겁니다.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전체적으로 PPP 융자를 받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직원을 감원을 했고요. 36%는 의회에서 지금 빨리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또 감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말까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개인 돈 무슨 돈 다 통통 털어서 이렇게 답한 사람이 30%고 코리안 아메리칸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겠죠. 이미 베버리 순두부도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65%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65%가 우리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비난을 하는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서 우리 그럼 빨리 좀 도와주지. 공화당을 비난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양당을 다 비난하는 사람이 합쳐서 53%인데 공화당을 비난하는 사람이 더 조금 많고요. 민주당을 비난하는 사람보다 약간 많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은 8%, 공화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18%, 민주당을 비난하는 사람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공화당은 그런 부분부터 비교를 하면서 잠시 뒤에 지금 그 선거의 지지도의 그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스윙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시 뒤에는 이 스윙 스테이트 플로리다와 미네소타를 말씀을 드리는데 로스앤젤레스와 미네소타, 플로리다주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 성향을 통해서 미국을 잠깐 볼 수도 있겠고요. 잠시 뒤에 그런 부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여러 매체의 보도가 다 달라서요. 뭐 팍스 뉴스를 보면은
뭐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와서 1,200달러 금방 준다, 다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CNN 방송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달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항상 미국의 선거는 스윙 스테이트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는데, 우선 그 상원의 지금 경기부양책 그 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1,200달러 준다, 뭐 이것저것 다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백악관이 말하는 것과 공화당의 상원이 말하는 것과 민주당이 말하는 것 어느 사이인가에 있겠죠. 절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다 안 되고 공화당이 원하는 것처럼 다 안 되는데, 공화당은 어제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뭐 1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했는데 1억 달러도 아니고요. 딱 반으로 줄어들어서 5천억 달러짜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5천억 달러짜리면 지난번에 첫 번째 그 PPP까지 다 포함돼서 1,200달러 여러분 받으신 600달러 실업수당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신 그게 전체적으로 액수가 2조 2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천억 달러면 그 2조 2천억 달러의 몇 분의 1, 4분의 1도 조금 안 되네요. 민주당은 3조 4천억 달러를 했고, 백악관은 1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막상 공화당 상원이 1조 달러일 것이다 했는데 어제 내놓은 것은 5천억 달러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가 최종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아직 조금 더 그 조정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1,200달러는 아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실업수당은 300달러로 했고요. 그런데도 5천억 달러 가운데서 200억 달러, 5천억 달러 가운데서 200억 달러면 몇십 분의 1은 되네요. 20 몇 분의 1은 되네요. 25분의 1인가요? 그 정도는 농장과 목장에 준다. 그만큼 뭐 예를 들어 미치 매코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켄터키, 뭐 캔사스 이런 데가 지역구인, 시골은 공화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본인들이 또 돈을 유권자들을 위해서 줘야지 표를 받으니까 11월 달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겨야지 되니까 농장, 요즘에 농업지대 가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팻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부터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보도를 하는데, 미네소타주의 그 유권자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미네소타주는요 민주당이었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8개의 그 당락을 결정지을 스윙 스테이트에도 미네소타가 포함되고, 지난번에도 미네소타는 민주당이긴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긴 했고, 이번에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긴 하는데 뭐 5포인트 이 정도, 한 자리 숫자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네소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깝게 뭐 4만 몇천 표 정도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미네소타를 가려고 하죠. 미네소타 하면 물 좋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네소타에도 농업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광산지대, 지금은 이제 많이 쓰러져간 그런 광산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농부와 광부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민주당은 친환경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광부의 경우는요,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러면 그것을 빨리 교육을 시키고 뭐 보조도 해주고 해서 직업을 돌리겠다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친환경 정책은 강조를 했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미네소타주에서 또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마스크는 왜 의무화해서 우리 사업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미네소타주에서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을 찍었다가 지금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하면은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은 미니아폴리스 뭐 이런 뭐 그런 조금 도시적인 뭐 그런 곳을 많이 그 생각을 하는데, 뭐 조지 플로이드가 목졸림을 당했었던 그런 곳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 에이트킨 카운티 그쪽에서 조금 떨어진 그 뭐 좀 루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민주당을
민주당이 점점 싫다는 겁니다. 미네소타 과거에는 정말 블루였는데 미네소타가 정말 이번에 여기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쪽에서도 미니애폴리스 이런 데서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폭력적인 그 시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이 내 마음을 대변해. 나 원래 민주당인데. 나 원래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는 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지만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이 농부들의 자신에 대한 경제적인 것, 또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쓰면 안 돼 할 때 광부들의 나의 그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쌓여가서 아직은 미네소타가 그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도 미네소타주에 가고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도 오늘 미네소타에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미네소타가 지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또 우편 투표도 미네소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편 투표를 많이 하는데 공화당 분이 나 이번에 할 수 없이 우편 투표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런데 이거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 걱정이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편 투표에도 오점이 있고 현장에 가서 하는 투표에도 오점이 있고 우편 투표를 하고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한 사람도 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뭐 그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100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100표 정도가 뭐 선거를 좌우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무엇이든지 다 그 부작용은 있는데 그 부작용보다 작용이 너무 클 때 그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화당에서는 우편 투표를 하면서도 아주 미심쩍어 하면서 우편 투표를 한다. 파라톤 그 미네소타주의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안 찍었는데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반대로 미네소타주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약간 앞서가거나 이제 MBC와 마리스트가 공동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48% 이 정도로 나왔는데 그게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불과 뭐 한 달 전, 두 달 전 넉넉하게 잡았을 때 바이든 후보가 13포인트 앞서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됐다는 거고 지금 두 달은 조금 안 남았지만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네소타주에서는 시골과 거기가 광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플로리다주는 왜 그렇지? 저희처럼 로스앤젤레스처럼 도시 많은 것들이 비슷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과 플로리다주와 미네소타주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와 이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어디서 점점 표가 이제 바이든 쪽에 있던 표가 트럼프 쪽으로 가느냐? 라티노 표예요. 그 라티노 표도 그 쿠박의 표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이 바이든이 되면은 소셜리즘이 될 거야.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것과 함께 또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미네소타 사람들 가운데서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는 쿠박의 이민자들이 쿠바처럼 그럼 뭐 사회주의가 뭐 돼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빌어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게 통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마이애미 이쪽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처럼 조금 도시적이고 이런 곳은 민주당이 이기고는 있고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긴 해요. 55% 대 38%. 그러면 12% 앞서가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지역에서 4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30%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이겼거든요. 그만큼 플로리다주도 지금 그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플로리다주가 one of the number one, two 중요한 곳인데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게 라티노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MBC와 마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는 766명의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오차 범위는 뭐 그다지 많이 조사한 것 아니니까요. 인원이 4.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애미 헤럴드도 여론조사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고 500명 투표할 가능성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4.4%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해리스는 내일, 마이애미는 내일 가는군요. 내일 이제 오늘 미네소타 갔다가 내일 마이애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의 미국에서도 계속 이 8군데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중간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윙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또 선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쪽 지역의 환경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아주 지금 중요한 내용들인데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선배님이세요. 방송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오로메디컬리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 막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지 말고 다음에 무엇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야지 된다고 그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장사하는 것 같다고. 뉴스 장사.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잠시 뒤에 그래도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에 보니까 정말 뭐 조지아에서 플로리다에서 많은 그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다 하고 텍사스 레이크에서도 그렇고요. 보트 타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블루 칼러 그 백인들이고요, 거의. 그리고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는 아니지만 레이크지만 육지는 그 포틀랜드 같은 데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헬스케어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가 많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뭐 푸드 스탬프라든가 사회적인 안전망의 보호 혜택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인종은 다른 인종과 비교도 안 됩니다. 백인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코비드 19으로 인한 경제죠. 그런데 그 경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쭉 가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잖아요. 문제는 헬스케어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가예요. 스탠리 글린버그라고 이분은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 시절에 여론조사를 했었던 그런 그 업계에서는 다 아는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기를 어메리칸 그 프로스펙트라는 잡지의 기사에서 나왔는데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헬스케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한국 분들도 더군다나 헬스케어 처음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헬스케어 해주고 하려면 아주 애매한 위치에서 돈도 많이 들고 개인도 강제로 들었어야지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헬스케어, 오바마케어 싫어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오바마케어를 만들 때 우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미국 같은 부자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에 들고 나면은 비용이 싸질 것이다 했는데 비용이 싸지는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뭐 혜택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중간에 남에게 혜택을 줘야지 되는 그런 분들은 싫어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겠어. 라는 공약으로 많은 반이민 정책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 뒤에 없애지 못했죠. 연방 대법원에서도 없애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중간선거를 치렀습니다. 중간선거 캘리포니아주에서 남쪽에서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막 몇십 년씩 했었던 사람이 지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헬스케어거든요. 또 라티노 인구가 그쪽에 늘어났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에 이미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도
2년이 또 지났고 아직까지 오바마 케어를 없애지 못했고 오바마 케어보다 좋은 뭔가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어떤 그 통일된 것이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특히 워킹 클래스 요즘 일자리 잃은 사람 백인들이 제일 덜하다고 하지만 있잖아요. 일자리를 잃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헬스케어를 갖는 게 가장 많이 갖는 게 직장에서 헬스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헬스케어를 잃을 때는 악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전히 헬스케어가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이 공화당에는 악몽이 될 수 있는 이유다라는 얘기를 이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헬스케어를 없애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럼 바이든 후보에게 갈까? 바이든 후보에 대한 그 매력도 느끼질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바이든 후보에 그러니까 열광하지 못한다. 아, 저 사람 젠틀맨이야. 상식선에서 일 처리하겠구먼. 국제적인 문제 특히 더 그러겠구먼.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뭔가 뭐 추진력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인다는 게 올드해 보이고 스트롱해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 매력을 좀 느끼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사람들은 탑 1%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없애야지 돼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그 중도가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게 딜레마인데 어쨌든 선거 치러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헬스케어가 이 워킹 클래스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이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잃어버리고 나면 개인이 들지 못할 정도로 비싸고 하니까 악몽이라는 표현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이 내용도 오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저는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종 부리듯이 연방 법무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말을 본인이 직접 했고요. 오바마 시대 법무부는 대통령 하는 거 다 해줬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제프 세션스 해고하고 지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 많이 잘해줬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냐면요. 그것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별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본인도 1995년인가 9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엘르라는 잡지, 여성분들은 패션 잡지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그 엘르에서 그 엘르의 컬럼니스트 뭐 본인도 아주 스타일 좋습니다. 지금 나이도 많은데 굉장히 근사해요. 코트를 입어도 근사해, 캐주얼을 입어도 근사해, 수트를 입어도 근사해 하는 그런 컬럼니스트였던 그 이진 그 캐롤이라는 여성이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 아니라 백화점의 그 피팅룸에서 본인을 정말 그렇게 R자로 시작되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DNA 샘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보겠다고. 드레스가 있는가 봐요. 그 당시에 드레스가. 그래서 이제 그 고소를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나는 얼굴도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뭐 사진도 나오고 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책 써서 돈 벌라고 한다고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 여성이 명예훼손이다. 그 엘르의 컬럼니스트 정도가 되면은요, 굉장히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그의 그 편집장이 굉장히 선거기금 모금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형태잖아요. 뭐 내가 돈을 벌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 명예훼손, 비방 이런 것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 내가 대통령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 기각시켜 주길 원했는데 뉴욕이잖아요. 더군다나 판사가 계속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연방 법무부에서 우리가 맡아서 연방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여자와 관계된 알짜와 엮여진 그런 소송을 법무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죠. 그렇게 되면은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소송 비용도 법무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여자 문제 알짜하고 연관돼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 엘리의 그 컬럼니스트였었던 이분이 오늘 트윗한 거 보니까
그래? 해볼 테면 해봐. 나도 끝까지 가겠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 이것도 상당히 미국적인 거죠. 미국 대통령을 고소를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 판사가 아니야 계속해 하고 연방 법무부가 들어가니까 그래? 연방 법무부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이 여성은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진실 추구를 해보지 하는 미국의 정신 아직 살아있네요. 네, 모든 것들이 진화하고는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게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나왔는데 보니까 어떤 거냐면 배우들이요. 주연 배우들 2사람 가운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뭐 주요 그룹이 아니다. 이게 이제 소수인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2진 무슨 그러니까 남녀 주연과 조연까지를 1진으로 보고 그 2진에도 그럼 30%는 뭐 좀 소수인종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그 몇 가지 4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스토리라인이 꼭 백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든가 그리고는 마케팅이라든가 또 이런 크루 멤버 가운데서 얘 또 인종비 이렇게 해서 뭐 몇십 % 이 정도를 차지를 해야지만 아카데미 그 최고 작품상 후보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만이라도 정말로 그 좋은 변화다, 큰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가 쭉 그 전문 기자가 설명해 주는 걸 보니까요. 그래도 아이리시맨 같은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리시맨은 전부 백인들만 나오는 영화잖아요. 지난번에 상 많이 못 받았습니다만은 왜 되냐면은 조건 4가지 가운데서 2가지를 충족시키면 되는데 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의 리더십에 있어서 인턴들을 많이 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마케팅. 지난번에 우리 그 패러사이트 기생충의 마케팅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마케팅에서도 역시 다른 인종들을 고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독립영화사에서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아직도 그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그런데 뭐 모든 것들이 이 정도까지 오는 것만 해도 어디겠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콜린 캐퍼닉 있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그 쿼터백이었다가 제일 먼저 국가가 나올 때 무릎 꿇고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했었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그 비디오 게임인 그 매든 NFL 비디오 게임에 사람들이 팬들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안 나왔다가 다시 이제 여기에 나와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서서히 그 여론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